치밀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소니 FX30을 출시하자마자 네이버에서 광클로 산 이후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18105mm를 기본으로 구매를 했고 풀프레임용 2.4금 렌즈를 구매를 해서 이 정도 세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틸타에 리그까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파나소닉 카메라를 2대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포커스 문제 때문에 하나의 기종은 정리를 하고 소니로 넘어온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파나소닉에서 소니를 기초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까지는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편한 점, 바로 이 세팅 화면을 한 번에 볼 수 없다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새로 생겼다고 FX30에서 자랑을 했는데 물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버튼 하나로 눌러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메뉴에서 눌러서 찾아가야지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찾았을 땐 없더라고요.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현재 세팅되어 있는 모든 값들이 나오면서 녹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가능하지만 메뉴로 한번 들어가야지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은 그 크리에이티브 룩, 로고 촬영을 하지 않거나 취미로 간단하게 촬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촬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물 모드, 풍경 모드 뭐 이렇게 색감들을 좀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지정하는 위치가 이 노출 쪽으로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다. 요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로그 촬영을 하시거나 PP 모드만 촬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다음으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단점이었던 부분이 해상도와 촬영 코덱 그리고 프레임이 다 따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K 24프레임을 촬영하고 있다가 아니야, 용량의 압박으로 4K를 FHD로 낮추잖아요. 그전에는 FHD가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60프레임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불편했던 점, 카메라에 보시면 그 수평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밝기를 표현해주는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이 카메라는 동시에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수평을 맞추면서 노출을 확인하는, 이건 굉장히 카메라 촬영의 기본이거든요.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 바디를 계속 만져봤는데 찾지는 못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시네마 바디라서 그런지 복수 삭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재생을 한 다음에 여러 화면을 띄우고 딱딱딱딱딱딱딱 지정해서 삭제 버튼 누르면 그게 한 번에 사라지잖아요. 얘는 삭제할 때 하나씩만 삭제할 수 있다. 굳이 여러 개를 삭제하고자 하면은 메뉴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 장 삭제를 눌러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한 장씩 보면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건 제가 기능을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듀얼 슬롯이잖아요. 메모리 카드를 2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플레이를 할 때는 왔다 갔다 넘어가면서 보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어느 쪽에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볼 것인가, 요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바디의 설정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플레이를 할 것인가 꼭 안에서만 설정을 해야지만 다시 밖으로 나와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는데 그 재생 화면이 너무 안 예뻐요. 꼭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짜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특정 영역으로 제가 드래그를 해서 그쪽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보다가 내가 여기서 볼 때 하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거기서부터 볼 수가 있잖아요. 이 FX30은 그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감기를 뭐 3배속, 4배속으로 한 다음에 그 구간에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려서 그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진짜로 불편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FX3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소니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재생 쪽으로 뭔가 스펙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내가 촬영한 영상 녹화 파일의 일부의 정보밖에 안 나오거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촬영할 때 그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정보를 본 다음에 내가 예전에 이 세팅에서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색온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세팅이 이렇게 됐었구나. 그거를 학습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응하지 못했던 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뭐 오토 화이트 밸런스나 ISO 같은 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단계 레벨로 착착착착 넘어가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줘야 된다. 요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소니는 ISO 버튼을 매뉴얼로 설정하고 뒤에 있는 다이얼만 돌리면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아니지만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했어야 됐다. 이 시네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시블 노출 모드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오토로 하냐 매뉴얼로 하냐 각각의 설정을 다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플렉시블 노출 모드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ISO를 이게 뭐가 잠겨 있고 뭐가 풀려 있고를 볼 수 있긴 한데 상시로 나왔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소니 관계자분들 나중에 펌웨어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플렉시블 노출 모드를 내가 어디까지 잠그고 어디까지 풀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정말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불편한 점 중에 단 하나. 네, 개각도 모드가 없습니다. 시네마 라인이라고 하는데 개각도 모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촬영하는 프레임 대비 셔터 스피드를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개각도가 설정이 돼서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60프레임을 설정하든 이 바디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따라가는데 FX30은 그게 안 된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다가 인서트 컷은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 수를 바꿔주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 또 바꿔주고 다시 돌아올 때도 또 셔터 스피드를 또 바꿔주고 이런 점들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물론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2대라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쓰다가 이 소니 카메라를 기초했을 때 느꼈던 불편했던 점들, 뭐 이게 절대 단점이라거나 이것 때문에 카메라를 사지 못하겠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결과물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편의성에 대한 부분인 거지. 그래서 소니 FX30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전혀 불편함들을 못 느끼실 것 같고 저처럼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소니로 넘어오시거나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 내용 없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시고 계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릴지 제가 이거 맨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제가 퍼뜩퍼뜩 찍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